오늘 국회 운영위에서 청와대 특별감찰반 사건을 놓고 야당과 청와대가 충돌했습니다. 한국당은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운 정권의 위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며 3인 성호라는 사자성어로 맞섰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열린 운영위에서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며 새로운 인물의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인물이 2016년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 후보였던 사실을 밝히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정부의 KTNG 사장 선임 개입설을 제기한 기획재정부 전직 사무관이 이번엔 청와대가 적자성 국차 발행을 압박했다고 주장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획재정부는 언론에 나온 KTNG 관련 문건은 담당과에서 작성한 동향 파악 자료일 뿐이며 국채 발행과 관련해서 청와대의 강압적인 지시는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2018년 마지막 날 국회에서는 청와대 특감반 사건을 두고 여야와 청와대가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문재인 정부를 양두구육 정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웠는데 그런 위선, 일탈에 대해서 전 양두구육의 정권이다. 이렇게밖에 규정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은 3인 성호라는 사자성어로 맞섰습니다.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말해서 3인 성호입니다. 세 사람이 입을 맞추면 없는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라는 옛말이 있습니다. 예, 여러 가지 주장과 의혹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해명과 반박이 이어졌는데 오늘 뉴스룸은 양측이 내놓은 주장에 대한 팩트 체크를 뉴스 중간중간에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와 야당은 이번 사건의 규정부터 전혀 다르게 했습니다. 이 정부는 무차별하게 사찰했습니다. 민간인을 사찰하고 공무원 핸드폰을 압수해갖고 블랙리스트를 작성했습니다. 1인의 일탈로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 정부의 위선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습니다. 정말 제가 민간인 사찰을 했다면 즉시 저는 파면돼야 합니다. 여야 의원들도 공격을 주고받았습니다. 곳곳에서 국민들의 제보가 이어지고 있으며 정권의 내부자들의 폭로도 이어져 문재인 정부의 민낯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비리기업인 비리공직자, 비토 세력 간의 3자 결탁, 이게 본질이고요. 이것의 몸통은 저는 자유한국당이라고 봅니다. 적폐체제의 실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임종석 실장은 문재인 정부에서 정치적 목적의 사찰 행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하면서도 관리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비서실의 불찰도 뼈아프게 생각합니다. 왜 그런 비위 혐의자를 애초에 걸러내지 못했는지, 또 왜 좀 더 엄하게 청와대의 공직기강을 세우지 못했는지 따가운 질책은 달게 받겠습니다. 임 실장은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며 언제든 비서실장으로서 필요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도 했습니다. JTBC 허진입니다. 청와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수사관이 어떤 사람이냐, 그리고 김 씨의 주장이 과연 믿을 만한 것이냐를 두고도 공방이 있었습니다. 한국당은 공익신고자라고 주장했고 청와대와 민주당은 비리 혐의자일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은 김태우 수사관과의 관계에 대해서 오히려 질문을 받는 입장이 되기도 했습니다. 서복현 기자입니다. 첫 질의자로 나선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김태우 수사관은 공익신고자라고 강조했습니다. 김태우를 범법자로 만들겠다라는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김태우는 엄연한 공익신고자입니다. 검찰이 감찰을 하고도 수사 의뢰가 아닌 징계밖에 못했다고 했습니다. 탈탈 털어서 나온 게 260만 원 상당의 향응수수 골프 쳤다는 거, 178만 원의 골프 쳤다는 것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 수사관이 유착관계가 있는 건설업자가 경찰 수사를 받던 시점에 경찰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다며 반박했습니다. 어떻게 의원님 이게 비위 혐의자, 범죄 혐의자가 아니고 의원님 말씀하시는 공직 제보자입니까?
민주당은 해당 건설업자와 김 수사관의 통화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넘겨주세요. 하고 이 관계를 파보게 되면 어마어마한 게 나와. 어마어마한 게 나와. 네. 특히 딜을 언급한 것에 주목하며 다른 비리 정보를 이용해 건설업자의 비리를 덮으려 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의인이 되고 저런 사람이 쏟아내는 내용 때문에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해야 됩니까? 김 수사관과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 그리고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이었던 한국당 곽상도 의원과의 관계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김태우가 근무할 때 같이 민정수석으로 있으셨더라고요. 석동현 변호사는 어떻게 됩니까? 곽상도 의원님하고 연수원 동기인가 그런 것 같아요. 석동현 변호사 자유한국당의 당협위원장 아닙니까? 6개월 정도 근무할 때 아마 그때 특감반에 있었던 걸로 저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 김태우 수사관을 그때 보고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전화 통화를 하거나 만나거나 한 적이 없습니다. 조국 수석과 해당 건설업자와의 관계를 묻는 질문도 있었지만 조 수석은 일면식도 없다며 고교 동문이라는 건 이번 사태 이후에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JTBC 서복현입니다. 한국당은 김태우 수사관의 요청으로 환경부에서 작성한 동향 문건이 누군가를 찍어내기 위한 블랙리스트라고 주장하고 있죠. 오늘 운영위에서도 조국 민정수석을 상대로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 사건 판결문 사례를 들며 반박에 나섰습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한국당은 이른바 환경부 동향 문건이 블랙리스트란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 촉발된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및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문을 들고 나와 야당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이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8명의 리스트를 만들어 5명에게 불이익을 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민주당은 재판부가 세평, 특정 인물에 대한 평판을 수집하는 행위는 민정수석실의 업무 가운데 하나로 판단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인사검증, 공무점검, 직무감찰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민정수석실에서 행하는 업무 수행의 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 단순히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정리한 건 민정수석실의 업무에 포함된다는 겁니다. 다만 재판부는 사적인 흠결 등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내용을 수집할 경우는 블랙리스트로 판단했는데 이번 환경부 문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개인적 취약사항이나 비리사항이 전혀 적혀져 있지 않은 이 문건, 이 법원 판결에 비춰보면 블랙리스트 문건 아닌 거죠. 조국 민정수석도 환경부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이 없으며 설령 불이익을 주려 했다면 임기를 초과해 근무를 어떻게 할 수 있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JTBC 박순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에 국회 분위기는 어떤지 현장 잠깐 좀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지금도 운영위원회는 계속 중인지요? 네, 7시 반에 정회를 하고 지금은 보시는 것처럼 모두 자리를 비웠습니다. 8시 반부터 다시 회의가 속개될 텐데 추가 질의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속도대로라면 자정까지 갈 걸로 보입니다. 12월의 마지막 날 이례적으로 그리고 어렵게 잡힌 운영위원회 회의인 만큼 여야 간의 기싸움은 계속 팽팽한 상황입니다. 예. 자, 지금은 잠깐 정회 중인 것 같고 8시 반에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저희가 9시경에 시작되는 2부에서 다시 국회를 연결해서 진행 상황을 좀 자세히 파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에는 상당 시간 신경전을 벌였는데 어떤 문제 때문이었습니까? 네, 오늘 운영위원회는 이 청와대 감찰반의 비위 의혹을 다루기 위해 열린 자리인데요. 하지만 막상 이 본격적인 질의는 이 개의한 지 50분이 넘어서야 시작이 됐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야당 측에서 이 자료 제출 등을 요구로 이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특히 한국당은 조국 수석뿐만 아니라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도 이 자리에 모두 출석을 해야 한다라고 요구를 했고 민주당은 합의하지도 않은 무리한 사안을 이제 와서 요구한다면서 강하게 맞섰습니다. 이렇게 공방이 거세지면서 고성이 오갔고 또 한때는 파행 위기를 맞기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운영위원회는 원래 한국당이 요구해서 열린 겁니다. 한국당이 청와대를 공격하고 청와대가 방어하고 이런 식으로 일단 진행이 됐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측은 조국 수석이 민간인 사찰을 주로 지시했다는 데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러나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박을 했고 또 민주당도 이 부분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러자 오후에는 한국당은 주로 이 문재인 정부의 무능론을 앞세웠습니다. 이 조국 수석을 가리켜서 학자 출신의 민정수석이어서 역부족이다. 이런 인신 공격성 발언까지 나왔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지금 조국 수석은 무능과 그다음에 범법 사이에 이 경계에 있는 겁니다. 이미 무능에 대해서는 조국 수석이 사과를 하셨어요. 사과하셨죠. 저희 학자로서 임명된 문제, 민정수석 임명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통령께서 그 검사 출신이 아닌 저를 민정수석에 임명한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만하시고 건방지셔도 좋은데 나라 경제 살리고 국민들 평안하게 해주시면 제가 임 실장님 제한테 큰절도 올리겠습니다. 그런데 경제도 엉망으로 만들고. 예, 들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이런 주장과 또 반박들이 계속 이어졌지만 이 새롭게 제기된 의혹이라든지 또 파급력이 있는 문제 제기는 사실상 없었습니다. 다만 한국당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정까지 추가 질의를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이어서 좀 더 구체적인 추가 질의가 있을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내용이 약간 좀 새길로 새나간 듯한 그런 느낌을 주는데 글쎄 8시 반 이후에 이어질 운영위원회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나올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정 기자였습니다. 청와대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씨의 비위 의혹에서 시작이 됐지만 김 씨가 민간인 사찰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여야와 청와대의 엇갈린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실체적인 진실을 규명하자고 마련된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고성과 일방 주장만이 좀 오갔다는 평가입니다. 강희연 기자입니다.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여야 의원들은 기싸움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회의를 하루 앞두고 운영위원 9명을 교체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위원이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의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사보임이 임시회의는 가능하게 됐습니다. 우리 한국당 의원님들 중에서 질병이 계신 분들이 그렇게 많은지 저는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한국당은 조국 민정수석을 향해 공세를 펼쳤습니다.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에 전참시라고 있어요. 전지적 참견 시점이라고. 보세요.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 좌파 정권의 척수예요. 민주당이 블랙리스트 판결문과 비교해 이번 사건은 블랙리스트와 무관하다고 주장하자 변종 블랙리스트라고도 했습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사찰과 문재인 정권의 블랙리스트는 변종 단계로 들어서서 지금 기존의 전임 정권에서의 사찰과 블랙리스트하고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국이 아니라 조국의 할아버지도 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범법자가 되어서 나올 수밖에 없다. 그게 삼청동 이 식당 아줌마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은 DNA를 꺼내며 맞섰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민간인 사찰, 블랙리스트라고 하는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국 수석의 유전자 가위에 의해 잘려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때 하던 짓이에요 이게. 하던 짓 그대로 한 겁니다 지금. 그러다가 조국이라고 하는 사람 이미지 잘못 만난 거죠. 고성이 오가고 소란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정말로 내로남불의 DNA가 뼛속까지 들어있는 정권입니다, 여러분. 거짓과 위선이 판치입니다, 대답이. 아니 이만희 위원님, 위원장 아니시잖아요. 가만히 계세요. 지금 답변 기회를 줬지 않습니까, 실장한테. 이러려고 운영위원회 소집하자고 했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들으세요 좀. JTBC 강연입니다. 예, 자유한국당은 오늘 추가 폭로를 예고했고 실제 회의에서도 새로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현 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인물의 녹취 파일을 틀었습니다. 사퇴 압박 때문에 괴롭힘을 당해서 그 충격으로 약을 먹고 있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확인 결과 해당 인물은 지난 총선 당시에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고 3년 임기도 모두 마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진호 기자입니다. 이만희 자유한국당 의원은 문재인 정부 블랙리스트의 피해자라며 녹취를 공개했습니다. 한 번도 그만두라고 한 적도 없다. 임기를 존중했다. 말씀하셨죠? 네.
한번 그 녹취 24명의 관계자 그만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녹취 속 인물은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환경기술본부장을 지냈던 김정주 전 본부장이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괴롭혔고 지금도 그때의 충격으로 약을 먹지 않고는 잠을 들지 못합니다. 그런데 김정주 씨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다는 사실이 공개됐습니다. 김정주 씨라고요. 지금 틀었잖아요. 무슨 뭐 대단한 폭로라고. 이 사람이 20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무슨 당인지 아세요? 새누리당 23번입니다. 확인 결과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016년 20대 총선 당시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으로 추천받은 인물이었습니다. 2008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환경분과위원장,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박근혜 경선 후보 중랑구 단장 등을 지냈습니다. 김 전 본부장은 지난 2014년 8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본부장직을 수행했습니다. 이만희 의원의 주장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 전 본부장은 3년 임기를 모두 채우고 퇴임식까지 한 것으로 안다고 답했습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예, 보신 것처럼 여야와 청와대의 주장과 반박도 해명이 이어졌는데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저희들은 중간중간에 이른바 팩트체크를 이어가면서 뉴스를 진행을 해드리겠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워낙 많은 말들이 쏟아지니까 좀 주요 지점은 좀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우선 새로운 폭로를 할 것이라고 예고가 됐었고 저희들이 좀 아까 그 이제 보도해드렸습니다. 네, 오늘 오전 나경원 원내대표가 당내 회의에서 한 얘기입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김태우의 폭로에 이어서 어제는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의 폭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2, 제3의 폭로가 이어질 거라고 짐작됩니다. 당에도 많은 제보가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아무튼 오전에 시작해서 지금이 8시 15분 정도 됐고 회의는 일단 정해된 상태인데 아까 나왔던 그 비례대표였던 사람 그 사람의 폭로가 새로운 폭로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게 있나요? 아직 회의가 진행 중이라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8시 현재까지는 대부분 이미 나왔던 의혹 제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 유일하게 이제 새로운 내용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관련 피해자란 인물의 음성 녹취였습니다. 조금 전에 들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지난 28일 김문수 전 지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영상에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직접 한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예. 그만두라고 문정부 들어오고 나서 그 압박이라는 거는 밤에 지금도 수면 장애가 올 정도로 그 당시에 수면제를 먹지 않으면 잠을 못 잤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보셨듯이 김정주 씨는 새누리당 비례대표 후보였고요. 예. 또 임기는 2017년 8월 7일까지였는데 3년을 꽉 채워서 퇴임을 했습니다. 예. 그럼 새로운 폭로라고 하기엔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고성이 오가긴 했는데 양측이 특히 이제 맞섰던 부분이 작년 7월경에 300여 개 공공기관장에 뒷조사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 부분이었죠. 네, 이 김태우 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이인걸 특감 반장 지시로 327개 공공기관장의 남은 임기와 또 성향, 세평을 수집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조국 수석은 이 자체가 위법한 뒷조사가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요. 음성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정상적 업무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는 당시 시점에 그걸 보고받은 적은 없습니다만은 최근 보도 이후에 확인해본 결과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문건이 있다 없다 이런 공방으로 이어졌습니다. 예. 330개 기관에 대해서 조국 수석은 있다고 대답하는데 임종석 실장은 없다고 하고. 문건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저희에게 질문을 했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그런 건 작성한 바도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린 것이죠. 예. 자, 이걸 정리하자면 업무 범위가 맞긴 하다. 근데 민정수석 차원에서 사찰 지시는 없었다. 이런 얘기인가요? 네, 김태우 씨가 작성했다라고 하는 이 첩보 보고서 목록 가운데 2017년 7월 25일에 작성된 공공기관 현황 문서가 있습니다. 예.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은
감찰 대상이 얼마나 되고 또 임기는 얼마나 남았는지 등을 각자 파악해보자는 취지의 지시를 했고 이 문서 제목 그대로 현황을 파악해서 각자 보관했던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김태호 씨는 당시에 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면서 청와대의 주장을 재반박했었는데 오늘도 그냥 양쪽의 주장이 서로 맞서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첫 번째 팩트체크였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또 팩트체크가 이어질 텐데 일단 알았습니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오늘 청와대 야당, 여당 모두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맞붙었습니다. 7시 반경에 잠깐 정회를 했다가 이건 뭐 저녁을 먹기 위해서겠죠. 8시 반에 다시 이 운영위원회가 속개가 됐는데 지금이 9시 3분이니까 다시 시작한 지 한 30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국회 서복현 기자가 지금 계속 대기하고 있는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녁 식사 때문에 잠시 정회됐다고 들었습니다. 다시 시작된 건 맞죠? 예,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녁 8시 30분부터 다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운영위 회의에는 홍영표 위원장과 27명의 여야 위원들이 참석을 했는데요. 지금 보충 질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 속도라면 밤 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원래 예정은 7시에 끝나는 게 맞습니까? 서로 그 합의하기는? 네,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 7시쯤이면 모두 마무리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하지만 이 질의가 길어졌고 또 보충 질의가 채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시간을 연장한 것으로 보입니다. 뭐 당연히 7시는 넘을 것이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은 그럼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혹시 들리는 바가 있습니까? 직전에 나왔던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국당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부부가 서울 구기동 빌라를 딸에게 증여한 부분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국 민정수석에게 확인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요. 조 수석은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불법과 탈세가 없었다. 아무리 대통령 자녀라 해도 사실관계 확인 없이 공격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을 했습니다. 민주당도 김태우 사건을 질의하라며 반발했습니다. 예. 일단 뭐 누가 들어도 그 건은 오늘 운영위원회가 열린 목적하고는 좀 상관이 없어 보이는데 되게 오후 들어서 한국당의 공격 초점이 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들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방금 저녁에 나왔던 얘기인데요. 이를 놓고 민주당에서는 이 주요 안건과 관계가 없다면서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오전에 이어서 오후까지 이어졌던 그야말로 이제 운영위원회가 열렸던 그 목적 그대로의 질문 및 답변에서는 한국당이 뭐 더 들을 게 없었습니까? 아니면 더 공격할 것이 없었습니까? 왜 이게 초점이 이렇게 바뀌어간 걸까요? 사실 오전에 나왔던 내용들이요. 주로 청와대가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를 작성을 했느냐 이 부분이었는데요. 조국 수석도 강하게 반발을 했고 민주당도 우병우 전 수석의 판결문까지 들면서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이렇게 사실상 밤 공방이 계속 똑같은 공방이 이어지다 보니까 한국당에서 새로운 주제를 꺼낸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놓고 민주당이 반발하고 있는 겁니다. 예. 오늘 뭐 그 새롭게 폭로할 것이 있다라고 해서 이제 한국당이 내세웠던 녹취록도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듣긴 하겠습니다. 저희 일부에서 다루긴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다시 좀 돌아가가지고 쟁점들을 짚어보면 이번 사건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부터 공방이 굉장히 강하게 붙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 공방은 사자성어 두 가지로 크게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은 3인성어, 그러니까 세 사람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 이런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민간인 사찰이나 블랙리스트가 없었는데 김태우 수사관 등이 없었던 걸 만들어내면서 주장을 하고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반면에 한국당은 양두구육, 양의 머리를 내걸고 개고기를 판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러니까 현 정부가 정의와 도덕성을 앞세우고 있는데 사실상 위선을 저질렀다고 주장을 한 건데요. 이 두 가지 기조를 놓고 하루 종일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예.
자, 조국 수석은 민정수석으로서는 12년 만에 이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오늘 해명 내용은 대략 어떤 내용들이었습니까? 네, 조국 수석은 작정한 듯이 한국당의 주장에 반박을 했습니다. 때로는 본인이 직접 발언권을 요청을 하고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예. 핵심은 자기 비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간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다. 정말 민간인 사찰을 한다면 즉시 자신이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회에는 임종석 비서실장도 나왔는데요. 역시 의혹들을 적극적으로 부인을 하면서 김 수사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인정을 했습니다. 예. 자, 청와대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을 두고도 뭐 여러 가지 여야가 대립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초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이기도 하죠. 그런 만큼 이 김 수사관의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상황인데 한국당은 이 공익 제보자다, 공익 신고자다 이런 주장을 편 반면에 민주당은 비위 혐의자로 규정하면서 김 수사관이 이 유착 관계가 있다는 건설업자와 나눈 통화 녹취도 공개를 했습니다. 예. 환경부 문건 이게 좀 논란이 됐는데 블랙리스트냐 아니냐가 쟁점이죠, 물론. 이건 어떻게 얘기가 됐습니까? 네, 역시 한국당은 기존 주장대로 환경부 인사들의 사퇴 동향이 담긴 문건은 블랙리스트가 맞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반면 민주당은 우병우 전 수석의 판결문까지 거론을 하면서 이 문건에 개인적인 약점이 없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우 전 수석의 판결문을 토대로 주장을 했습니다. 물론 조국 수석 같은 경우에는 이 문건 작성을 지시한 적도 없다고 해명을 했습니다. 예. 자, 오늘 오후에 관심을 끈 것은 새롭게 내놓은 제보 내용. 여기 이제 녹취록까지 공개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좀 화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좀 전해 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당 이만희 의원이 녹취를 공개를 했는데요. 누구냐면 환경부 산하기관에 근무했던 김정주 씨의 발언이 담긴 녹취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요. 김 씨가 문재인 정부의 블랙리스트 명단에 오르면서 도저히 사퇴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만들어서 괴롭혔다. 이렇게 주장하는 발언,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김 씨가 총선에서 새누리당 비례대표 23번이었고 임종석 비서실장은 김 씨는 임기 3년을 모두 마치고 퇴임식까지 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예. 근데 그 당사자가 이미 뭡니까 다른데 유튜브 방송인가요? 거기서도 이 얘기 똑같은 얘기를 했었던 상황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가 오늘 그 사람의 이 녹취를 이만희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를 하면서 다시 도마에 올랐던 겁니다. 예, 알았습니다. 오늘 그 색깔론 뜻까지 나와서 더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 얘기만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죠. 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주장한 내용인데요. 발언을 좀 전해드리면요. 청와대를 향해서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좌파 정권의 척수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민주당은 색깔론이라면서 바로 반발을 했고요. 정의당 윤소혜 의원은 참여연대 등을 극렬 좌파로 규정한 것에 대해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국회에 남아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비하인드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키워드 열어보죠. 첫 키워드는 운영위의 색깔로 잡았습니다. 뭐 오늘 최대 뉴스거리니까요. 운영위는. 그렇습니다. 예, 예. 야당으로서는 의혹을 제기하고 청와대는 이에 대한 설명 또는 해명을 하면 되는데 이런 자리에 꼭 있는 색깔론도 제기가 됐습니다. 예. 전희경 의원이 한 질문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요즘 인기 있는 예능 프로에 전참시라고 있어요. 전대협, 참여연대로 구성된 시대착오적 수구 좌파 정권의 척수예요. 사실 예. 현안과는 별 상관이 없는 질이어서 논란이 됐는데요. 제기한 색깔론에 대해서도 바로 반박이 있었습니다. 운영위원인 윤소아 정의당 의원은 묵과할 수 없는 말이다. 참여연대나 민변 등 역사 속에서 고통받아온 사람들에게 모독이고 명예훼손이라며 사과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예. 이게 뭐 언제까지 색깔론이 이렇게 계속 나오는 건지. 예. 할 말이 별로 없어서 나왔다는 얘기도 있고요. 운영에서는 진짜 색깔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잠깐 영상을 보면
조국 민정수석이 가지고 온 노트인데요. 노트에는 저렇게 형형색색으로 포스트잇 인덱스가 붙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기가 찾고자 하는 주제를 빨리 찾기 위한 포스트잇인데요. 이게 다 붙어 있었고요. 상당히 준비를 열심히 한 그런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는 제가 보면 뭐 감찰 경과라는 제목이 있었고요. 예. 노트 안을 봐도 색색이 칠해져 있었는데 저렇게 색깔 형광펜으로 줄을 다 그어놨고요. 지금 왼쪽 상단에 보면 약간 어두워서 안 보이는데 다른 색깔의 형광펜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시 예습을 좀 많이 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오늘 운영위가 열리기 전에 일부 여당 의원들은 조국 수석이 야당의 압박에 불필요한 말을 하거나 또는 팩트와 틀린 얘기를 하면 사태가 더 커질까 우려도 있었는데 보시다시피 철저한 예습을 하고 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 사실 저런 노트 필기는 오늘 운영위에서 만났던 나경원 원내대표가 조국 수석과는 나경원 원내대표가 서울대 법대 8학번 동기인데요. 그건 뭐 많이 알려져 있죠. 그렇습니다. 예. 나경원 원내대표가 노트 필기를 훨씬 학창 시절 때는 잘했었습니다. 예. 조국 수석이 본인이 예전에 썼던 한 담화집에서 학창 시절 나 의원은 모범생이었다. 노트 필기를 잘해서 그 노트를 빌려서 시험 공부를 하기도 했다라고 얘기한 바 있습니다. 예. 자,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관전평과 응원전으로 잡았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요? 이것도 운영위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오늘 운영위의 야당의 공격과 청와대 또 여당의 방어에 대해서 다른 당 의원들이 관전평을 내놨는데요. 먼저 민주평화당의 박지원 의원은 나경원 대표의 질문이 한 방이 없었다. 그리고 한국당이 팀플레이가 안 되는 모양새다라고 촌평을 했고요. 예. 물론 오전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답변을 잘한다라는 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바른미래당의 이현주 의원은 여당 의원들을 비판하기도 했는데요. 여당 의원들은 대체 뭘 질문하는 거냐? 왜 제보한 당사자를 비난하며 적폐 운운하기만 하냐? 그러니까 진실규명보다는 어떤 의혹을 막는 데 급급하다라는 관전평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예. 좌우지간 뭐 여야 의원들 간에 오늘 하루 종일 고성이 많이 오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통 상임위에서 고성이 오가면 너무 좀 회의가 비정상적으로 진행됐다라고 소개하기도 했는데 예. 오늘 운영위는 계속 고성이 있었습니다. 보통 운영위에서 얘기할 때 존경하는 무슨 의원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영혼이 없어 보이죠. 그렇습니다. 형식적이지만 이런 말이 이런 접두사가 그래도 최악의 대결은 피한다라는 평가도 있긴 합니다. 예. 오늘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이 야당 의원을 향해 비판하다가 자칫 반말을 할 뻔한 것을 급히 수습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저는 곤란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들으세요 좀! 들어! 자기들도 웃는군요. 예, 지금 예. 화면에서 보면 뒷줄 그리고 옆에 있는 민주당의 박경미 의원이 웃었고 본인도 살짝 웃음을 참지 못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 박범계 의원은 처음에는 좀 조용히 얘기하다가 나중에 본인이 발언하는 중에 다른 야당 의원이 얘기를 하자 들으라고 하며 들어라고 반말을 했다가 약 0.5초 뒤에 요를 붙여서 반말은 피했습니다. 예. 어쨌든 이런 여당 의원들의 응원도 있었지만 야당 의원에서 오늘 운영에서 큰 한 건을 하지 못했다라는 지적도 야당 내에서 나왔는데요. 예. 앞서 리포트에서도 소개가 됐는데 환경기술평가원의 한 전 본부장이 블랙리스트했다라고 녹취를 했는데 사실은 임기를 다 채웠고 또 새누리당 전 비례대표 후보였다는 게 나왔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같은 한국당의 한 의원은 완전히 바보가 됐다. 면죄부만 주게 된 꼴이다라고 냉소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일반적으로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저 사람의 전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분명히 예를 들면 비례대표 출신이고 같은 당에 예. 그래서 이거 다 안 보고 이런 녹취록을 풀었나 하는 그런 의문도 좀 생겼습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당 내에서도 정말 판을 잘못 벌였다라는 얘기들이 종종 나왔습니다.